네, 안녕하세요. 메커니컬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파산 리스크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잖아요. 사실 바이낸스가 무슨 파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어지간해서는 파산하기 힘들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고요. 너무 안 좋고 음, 이때까지 정말 수년에 걸쳐서 바이낸스 이거 FUD라고 하죠. 이런 그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거 뭐 대표적으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테더에 뭐에 마운트 곡스에 그 하락 재료로 진짜 계속 써먹는 그런 걸로 재료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잖아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 이런 사람들이 뭐야 처음에 믿다가 나중에 안 믿죠. 그래 늑대가 온다 하는데 진짜 늑대가 와서 다 죽죠.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낸스 망한다 이러면 뭐 또 개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진짜 망한 거야.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FTX 또 2탄인데 좀 빡세죠. FTX도 강력했지만 바이낸스는 뭐 엄청나니까 사실 재현 가능성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0.1%라도 있고 이게 0.1%라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 전 재산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무한대의 리스크인 거죠. 일어나는 순간 모든 걸 잃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비하시라. 사실 국내 거래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방송을 찍냐,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선을 넘었어요. 바이낸스가 뭐냐?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은 그 아시죠? 암호화폐는 미국이 일단 주도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중국은 CBDC를 채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비트코인이 싫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막 P2P로 하기도 하고 토네이도 그 캐시도 있고 거기다가 뭐 아예 저런 것도 있잖아요. G캐시나 모네로 이런 것도 있어서 추적 불가능한 걸 안 좋아해요. 중국은 그 공산당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CBDC로 이미 확실하게 어느 지역 안에서 쓸 수 있게 뭐 이런 것까지 기능을 다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얘네는 암호화폐가 공산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홍콩 채택했지 않나요? 채택했죠. 얘네한테는 암호화폐는 첫 번째로 그냥 돈 세탁, 두 번째로 그냥 펌핑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막 그렇게 막 그 산업을 밀어줘서 국가에 뭐 이렇게 그걸로 한다. 기간 산업처럼 뭐 메이저 산업을 한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이제 또 4년 주기 오니까 홍콩 거래소 살짝 열었다가 또 폐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는 CBDC 이쪽이기 때문에 비트를 막 밀어줄 수가 없다. 결국 미국이다. 미국이고요. 미국이 엄청 때리고 있지 않나요? 하는데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VC 이런 애들이 투자 많이 하죠. 거기에 걔네 블랙록에 뭐 많죠. 이거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뭐 엄청 많잖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서방 세계 미국이 아니라 서양 쪽에서 미는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미국과 서양 쪽에서 너무 외면받게 되면은 쉽지 않은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미국이 싫어하는 건 뭐죠? 달러를 다른 나라에서 찍어내면 싫어하겠죠. 왜냐? 싫어함. 이런 건 또 다르죠. 달러가 이제 그 미국의 힘의 원천이니까. 근데 테더를 때린 거는 테더가 달러와 1대1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얘네가 뭐 미국에 이렇게 근거지를 둔 회사가 아니니까 계속 맨날 때리는 거죠. 그 뭐 준비금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BUSD라고 이제 팍소스에서 발행해서 바이낸스에서 쓰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미국이 아닌 나라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서 막 이렇게 한다? 가만히 못 놔두죠. 이게 미국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목줄만 딱 잡고 있으면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 그 우리나라는 원화로 사지만은
그 외 우리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를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사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발행사들만 꽉 잡고 있으면 암호화폐 이거는 뭐 내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미국은. 근데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가만히 안 놔두죠. 바로 팍소스 너 그렇게 하지 마. 바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팍소스 바로 발행 안 했죠. 발행 중지하고 바이낸스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바이낸스 점진적으로 BUSD 거래상 폐쇄. 지금 계속 폐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떴던데. 뭐 이런 것까진 그렇다고 쳐요. 뭐 이 정도는 또 바로바로 이제 관리가 되니까 그게 바이낸스 크게 문제가 되냐 이건데 제 생각에 바이낸스가 이번에 선을 넘은 거는 이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얘기 나올지 알겠죠? 이게 얘네 러시아 은행이랑 거래를 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하고 막 이것저것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러시아 쪽하고 이 돈 세탁 쪽으로 러시아 은행하고 해가지고 바이낸스를 이용하게 해줬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금융 제재를 안 그래도 서양에서 빡세게 해주고 있는데 바이낸스 이놈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서 가니까 빡치겠죠. 미국에서. 그래서 와, 너 이거 안 되겠다. 이것만 해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감히 러시아를 도와줘. 감히 이래가지고 그 13개 문항에 대해서 문항이라고 해야 되나? 위반 사항. SEC가 바로 고소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폐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일단은 당장 독일에 암호화폐 사업자 신청한 거 바로 철회하고요. 바이낸스가 철회. 벨기에 중지. 네덜란드 중지. 프랑스도 바로 조사 들어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와장창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바이낸스가. 미국은 당연히 중지됐고 미국, 캐나다 중지. 그러니까 어지간한 서양 쪽에서는 이제 바이낸스가 거의 다 이제 거래가 막혔다 그렇게 보시고 중국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막 쓰긴 쓰죠. 이렇게 쓰긴 쓰는데 이거를 도와준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침몰하고 있다는 이심 근거를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이게 올해 이런 일이 꽤 있었어요. BTC 인출 지연 중단, USDC였나 스테이블코인 인출 중지 이런 게 잠깐 있었어요. 계속. 두 번째로는 이것도 그거긴 한데 일단은 얘네들이 계속 임원진들이 회사를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무슨 엄청 꽤 그래도 높은 애들이 자꾸 지금 퇴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최고 전략 책임자, 규정 준수 담당 인원, 제품 최고 책임자, 아시아 태평양 최고 책임자 다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임원진들이 주요 한국제로 치면은 저거 다 이제 재갈공명도 떠나고 관우 장비 다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닌데 이런 게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거의 10조 이상의 자금 이동이 자꾸 관찰이 되는 거예요. BNB로 이동하기도 하고 BNB나 이게 왜 안 돼? BNB나 BTC 이런 걸로 엄청 대형 자금이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반엔에서 이거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내부 원래 콜드 원래 그냥 썩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타이밍이 너무 찝찝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창펑자오 관련 회사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망하는 거 준비하나 이런 의심이 굉장히 좀 들만도 하죠. 그런데 또 오늘 크립토컨트에 CQ 기고자들 있거든요. 크립토컨트에 이렇게 외부에서 지필진들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바이낸스 준비금은 탄탄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탄탄하겠죠. 사실 준비금이 탄탄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콜드 월렛이 썩은 거일 수 있고 근데 일단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거는 맞다.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건 맞고, 이 원진들 퇴사도 그 팩트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단순히 준비금이 탄탄하다고 이게 괜찮다. 이렇게 보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남은 이제 호재, 각재 나눴을 때, 뭐, 호재는 1번, 일단 제일 가까운 게 이더리움 선물 ETF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선물 ETF고, 세 번째는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거 하고 쭉쭉쭉쭉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고, 네 번째가 비트코인 다금. 이 악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위기, 경제위기에서, 뭐, 중국발이든, 뭐, 석유가 올라서, 뭐,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 이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로 이것도 추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파산. 자, 이게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진짜 확실하게 털겠죠. 이거는 2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겠다. 2만 1,000달러. 2만도 가능하죠. 경제위기 이거 한 2만 3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냥 막 대충 말하는 거예요.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일본도 그렇고 도저히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일단은 굳이 바이낸스에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 바이낸스 있는 코인 어지간한 국내 거래소에 찾으면은 업비트 외에 또 다른 데 있고,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옮겨도 되고, 대충 좀 피했다가 괜찮을 때 매도할 때 절로 보내서 매도하고 다시 현금화해서 이렇게 리플로 업비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잡코인 이제 바이낸스에만 있는, 꼭 잡코 아니라도 그런 거 있긴 하지만은 거기 계속 놔두다가 괜히 이런 거에서 돈 또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이낸스엔 자금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 안 두고 다른 데 둔다고 돈 더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과연 바이낸스 파산할까? 1%의 가능성? 0.1%? 모르죠. 아무튼 간에 이게 너무 반복된 코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다. 근데 이 무감각해지는 게 과연 진짜 실제로 안전해서 무감각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돈 세탁, 검은 돈 제공 뭐 이런 거는 정말로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중국에서 바이낸스를 지켜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거야. 얘들이 바이낸스가 뭐 중국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나,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중국은 암호화폐를 전면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홍콩에다가 지금 거래소 하나 딱 해가지고 개인들은 비트이더만 딱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